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이고 뭘 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바른정당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서 아직은 아니지만 그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 무너지면. 상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국민의당이 우리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도 어차피 지금 뭐 법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표결에 붙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국민의당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안에서 지도부 생각하는 것과 의원들 생각하는 것과 또 지지자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지지자들은 다들 필요 없다, 우리끼리 가라. 그냥 이게 제일 강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다선 의원들은 이제 그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이 다선 의원들이 되면 이 당에 대해서 이런 부담들을 갖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가까이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네. 잘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그들은 다 모두가 잘하고 못하고 친애하고 아니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부 이해관계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나한테 어떤 것이 이득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득이고 앞으로 선거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머리 앞에 있어요. 복잡한 그 네. 계산이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일단은 세를 불려야 돼요. 이 우리 편에 동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되고 그것이 근데 이제 뒤에 위에 그 높으신 분들 얘기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것이 합당을 해서 우리 당으로 들여오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우리 편을 이제 들 것인가 들어줄 사람들을 확보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 배우님, 서른 의원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또 공식 제기했습니다. 언론 통해서. 남 배우님은 어떻게 보세요? 합당이 되기야 어렵겠지만 합당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뭐 함께 뭐 연대? 뭐 이삭죽기가 되든 또 안철수 쏟아내기가 되든 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실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강력한 뭐 예를 들어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처럼 오면 예전에 김한길 안철수 체제처럼 또 이 안에 분란만 일어날 텐데 그래도 진정성 있게 가자. 하시겠지만 실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민의당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통째로 오면 좋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니 그건 어려울 것이고 어느 정도 솎아내기 호남 쪽이 뭐 다시 들어온다든가 노크를 하거나 이러면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야만 뭐 그나마 최소한 동력이 지금 바른정당 어느 정도 갈라졌고 국민의당도 갈라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누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 아닐까.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생각이 드네요. 정치는 흔히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능성의 예술보다 현실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의 예술. 타이밍,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청래당 뭐 단체 카톡방에 있는데 보니까 서른 의원 융단 폭격 조짐이 보여요. 이미 그러고 있죠.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은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 촛불 를 우리가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JTBC 나와가지고 광장의 언어와 여의도의 언어는 다르다. 이래가지고 완전 폭격을 맞았습니다. 누구였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뭐? 누군지 다 아는 국민. 다 알아요.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 모든 통합에 반대한다가 40%입니다. 저도 사실 반대예요. 정계 개편은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어기고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숫자를 불리거나 빼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총선 민의 왜곡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다당제는 총선 민의였다. 그렇죠. 이거를 허무는 것 자체가 자기 혀를 자기가 씹는 거거든요. 자기 모순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원칙을 깨면은요. 그런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들 뜻을 믿고 가는 거고요. 정계 개편은 4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정권 교체는 5년에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라는 것은 토론, 문제제기, 토론, 표결, 승복이에요. 그래서 총선 때 의석을 가지고 우리가 의석을 많이 못 얻었다고 제2당이나 3당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총선 때는 그렇게 하고 총선이 좀 지났다고 네. 이합 집산을 하겠다.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숫자가 부족하다. 뭐. 그렇죠. 자유한국당 120도 넘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쟁점되는 법안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쟁점 아닌 것도 막 발목 잡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법을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아셔야 되는데 네네. 5분의 2가 한 정당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121석이 돼야 120석 5분의 2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김연아 의원인가요? 네. 그 의원이 실제로 바른정당 네. 표결을 하니까 그래서 121석이 돼야 120석이면 5분의 2거든요. 그러면 모든 법안을 다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산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다 발목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것은 물속에서 코 박고 오래 버티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 보라고 하죠, 뭐. 국민 여론도 있으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 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좀 진중하고 네네. 좀 낮은 자세로 네. 좀 길게 보고 물속에서 그 코 참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간사들끼리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많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대응을 안 해주니까 사사 건건 반대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봤는데 특히 우리 교문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유성엽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그분을 호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전 갔을 때 이제 1박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새벽까지 난리를 치면서 이제 그분의 호위무사를 해줬는데 논평을 우리가 냈어요. 논평을 이제 우리 간사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내서 해서 이렇게 논평을 같이 내자라고 했더니 국민의당에서 간사가 우리는 별도로 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내는 줄 알았더니 글쎄 한 30분 뒤에 논평이 딱 나왔는데 우리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둘이 싸우는 게 둘 다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비론이 또 나오는군요. 우리는 한꺼번에 우리는 그 하루 종일 유성엽 위원장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싸워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안민석 의원이 이제 우리 그 국민의당 간사한테 박쥐 아니냐고 이 양반이 새인 줄 알았더니 박쥐라고. 네. 근데 못 들은 척 하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같이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 논평을 낼 땐 지도부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나온 모든 얘기는 함께 폄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상임위원장, 그 유성엽 위원장의 워딩이 아니고 그 아니지. 위에서 나온다? 그렇지. 그렇겠죠. 간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 위에서 나오는 거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얼척없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유성엽 위원장한테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내가 한 게 아니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시니까. 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19대 국회 안행위 할 때요. 네. 그때 제 파트너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조원진 간사였어요. 와. 강적이. 그래서 19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를 배정을 했는데 제가 안행위 간사고 그 새누리당이 조원진 간사예요. 조원진 대표님이네요, 지금은. 신문들이 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안행위는 식물 상임이 된다.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폭력이 난무하고 뭐 완전 깽판치고 뭐 이렇게 다 났어요. 강대 강으로 간사끼리 붙는다? 19대 후반기에 안행위에서 법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평온한 상임위였어요.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 상임위원장도 우리 당이 아니었어요. 우리 당으로 지금 온 진영위원장이었어요. 새누리당이었어요. 근데 가장 많은 법을 통과시켰어요. 1,000몇백 개를 통과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상임위에서 쟁점이 지도부끼리 당대당끼리 붙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솔직히 보면 간사의 재량이고 간사의 능력이에요. 혹시 안행위의 어떤 그 특성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쟁점 법안이 많았다?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당대당끼리 붙지 않은 것도요. 굉장히 안에서 첨예하게 붙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야간 집회 시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위헌 판정 집시법. 났잖아요. 예. 결국 그런 거 못했어요. 예를 들면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무조건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치원 50m 이내에서는 뭐 집회를 못한다. 예를 들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당대당끼리
협의가 붙지 않아요. 상임위에서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다 빼고 하더라도 통과를 실제로 많이 시켰습니다. 사건은 이제 뭐 서로 뭐 목표를 같이 하는 것들은 많죠. 어차피 국민들 편의 위주로 여러 가지 가니까.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염동열 간사가 이제 우리 이 자유한국당의 간사예요. 근데 네. 간사가 힘을 발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사가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서 이제 뭐 다선 의원들이 막 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염동열 간사가 회의를 하다 말고 새벽에 1시쯤 됐는데 완전히 집 엎으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행패를요?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지도부하고 간사하고 충돌할 때도 많습니다. 충돌을 하니까 이제 같은 당이지만. 우리한테 자기가 그 마치 자기 당 의원들한테 이제 자기 성질 난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막.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쇼라고 하긴 좀 심했어요. 자기 당 의원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지.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그러는데 그날 글쎄 나중에 논평이 났는데 네. 아니 우리 당을 왜 끌어들이냐고 국민의당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이렇게 이제 일할 수 있는 거 합의할 수 있는 거 네네. 그냥 조용히 하면 되고요. 근데 아무리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당대 당끼리 지도부끼리 붙는 네. 건 또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겠죠.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당한테 너무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네. 오늘 참 여기 계신 그 세 분 사이에서도 뭐 현역 의원, 전 의원 그리고 또 의원급의 식견을 갖고 계신 국민. 예, 국수집 사장님 계시는데 의견이 참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근데 제 의견은 이래요. 아까 실제로 보면 지금 같은 때는 아쉬워. 나는 네. 조금. 서른 의원이 먼저 얘기한 것은 네네. 굳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예. 그들이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 뭐 무릎 꿇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다면 대세에 지장 주지 않으니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나 정도를 생각하는데 미리 먼저 던져서 네. 이렇게 난리를 낸 거는 서른 의원이 네.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정도. 저는 이런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반대예요. 모든 통합에. 다 반대야.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요. 거의 국회의원과 지지자들 간에 거의 전쟁할 분위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실제로. 저는 지지자 편입니다. 야, 또 국민만 보고 가시는군요. 네. 아니,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저도 맞죠. 통합 지금은 반대. 2대2네요, 우리. 2대2. 뭐 정의당이 하자고 한다면. 네? 정의당이 통합하자고 한다면. 전 그것도 싫은 것 같아요. 그것도 싫어하겠죠? 예, 예. 아, 입진보 싫다고 이런 분도 있을 거야. 우리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나이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가요? 실제로 당을 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복잡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양쪽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른 의원 같이 출장 2박 3일 갔다 왔어요. 근데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굉장히 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남들이 항상 피하는 얘기를 꼭 먼저 해서 항상 맞으세요. 정의원님 네. 같은 분이시군요. 아, 그런 조금 부분에서. 달라. 아,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 의원님은 얘기할 때 맞을 때 이게 임팩트가 있지. 확 나갈 때 나가고 또 네. 조용할 때 관심 없는 거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계속 나가요. 의총에서도 네. 계속 쓴소리 바른 소리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미는 네. 거예요.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이 서른 의원이에요. 이번에 가서도 그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또 강길부 의원한테 그렇게 극진하게 쉬지 않고 이제는 적대, 적대? 우리랑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세일즈맨 깜짝 마인드. 별 무소용입니다. 그렇다고 스킨십 그랬잖아. 많이 한다고. 제가 아까 네. 그랬잖아. 친하게 지낸다고. 소용없어요. 밥 사준다고. 네. 그게 바뀝니까? 그래도 밥 사주면 의미 없는 그것을 짓이야. 끝없이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하긴 저는. 참 그래서 의원 300명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정말. 국회의원들은요, 뭐 가지고 움직이는지 아세요? 자기- 누가 잘해준다고, 아무 뭐 상관없어. 해준다고. 자기 표계, 자기 이익이야, 재선. 내 이익.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표계산입니다. 표계산. 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우리 편을 이제 들 것인가 들어줄 사람들을 네. 확보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 배우님, 네. 서른 의원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또 공식 제기했습니다. 언론 통해서. 남 배우님은 어떻게 보세요? 합당이 되기야 어렵겠지만 합당이 어쨌든 아니더라도 그러면 뭐 함께 뭐 연대? 뭐 이삭죽기가 되든 네. 또 안철수 쏟아내기가 되든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실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강력한 뭐 예를 들어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처럼 오면 예전에 김한길 안철수 체제처럼 또 이 안에 분란만 일어날 시끌시끌하다. 텐데 네. 그래도 진정성 있게 가자
하시겠지만 실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민의당을 가져오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통째로 오면 좋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니 그건 네. 어려울 것이고 어느 정도 솎아내기 호남 쪽이 뭐 다시 들어온다든가 노크를 하거나 이러면 받아주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다선 의원들은 이제 그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이 다선 의원들이 되면 이 당에 대해서 이런 부담들을 갖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가까이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네. 잘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그들은 다 모두가 잘하고 못하고 친애하고 아니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부 이해관계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나한테 어떤 것이 이득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득이고 앞으로 선거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머리 앞에 있어요. 복잡한 그 네. 계산이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일단은 세를 불려야 돼요. 이 우리 편에 동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되고 그것이 근데 이제 뒤에 위에 그 높으신 분들 얘기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것이 합당을 해서 우리 당으로 들여오느냐 아니면 네. 그래야만 뭐 그나마 최소한 동력이 지금 바른정당 어느 정도 갈라졌고 국민의당도 갈라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누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 아닐까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생각이 드네요. 정치는 흔히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능성의 예술보다 현실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의 예술. 타이밍,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제가 우리 청래당 뭐 단체 카톡방이라는데 보니까 서른 의원 융단 폭격 조짐이 보여요. 이미 그러고 있죠. 네. 네.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은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 촛불 를 우리가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JTBC 나와가지고 광장의 언어와 여의도의 언어는 다르다. 이래가지고 완전 폭격을 맞았습니다. 누구였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뭐? 누군지 다 아는 국민. 다 알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이고 뭘 대비하고 있고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닌 것 아,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바른정당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서 아직은 아니지만 그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 무너지면. 상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국민의당이 우리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도 어차피 지금 뭐 법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표결에 붙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국민의당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안에서 지도부 생각하는 것과 의원들 생각하는 것과 또 지지자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지지자들은 다들 필요 없다. 우리끼리 가라. 그냥 이게 제일 강한. 모든 통합에 반대한다가 40%입니다. 저도 사실 반대예요. 예. 정계 개편은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총선을 통해서. 민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어기고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숫자를 불리거나 빼오거나 네. 하는 것 자체가 네. 총선 민의 왜곡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다당제는 총선 민의였다. 그렇죠. 이거를 허무는 것 자체가 자기 혀를 자기가 씹는 거거든요. 자기 모순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네. 이런 원칙을 깨면은요. 그런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들 뜻을 믿고 가는 거고요. 네. 정계 개편은 4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네. 정권 교체는 5년에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라는 것은 네. 토론, 네. 문제제기, 토론, 표결, 승복이에요.